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 먼저 저희가 이제 프랑스 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빵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바게트 빵이에요. 바게트 빵. 자, 바게트 빵이고 블란서 빵이라고 하는데요. 저속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낮은 단계에서 전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에 중속으로, 저속이라는 건 1단에서 그 다음에 2단에서 중속으로 섞는 거예요. 물하고 섞어서 보통 믹싱률이 80%예요. 80% 발전 단계까지 믹싱 하시면 되고요. 이 믹싱은 일반 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는요. 팬에서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믹싱하지 않습니다. 80%. 자, 이제 프랑스 빵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오고 칼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모양 잡고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스팀을 분사를 해요. 스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안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갖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었을 때 바삭하고 껍질이 윤기나게 하고 껍질을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스팀을 하는 거예요. 굽기 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통 이 바게트 빵을 구우실 때는요, 3번의 스팀을 해요. 3번의 스팀을 하는데, 이 스팀을 분사하는 이유도 꼭 알아놓으세요.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자, 그러면 당과자빵입니다. 당과자빵은요, 우리가 식빵보다도 그 설탕량이 좀 적게 들어간 빵을 당과자빵이라고 해요. 식빵 반죽보다 설탕, 유지, 계란이 더 많이 들어간 빵을 당과자빵이라고 하고요. 자, 잉글리시 머핀이에요. 자, 잉글리시 머핀은 햄버거 빵과 같이 반죽의 흐름성. 자, 흐름성 기억나세요? 용기의 모양이 되도록 흘러 모서리까지 차지게 하는 성질을 흐름성이라고 해요. 자, 보통 그 햄버거 빵이라든지 잉글리시 머핀은 어떤 틀에다가 구워야지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냥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시험에서는 그냥 햄버거 빵 동그랗게 모양을 해서 굽는데요. 원래는 영업장에서 뭐 햄버거 굽기 전에 햄버거 판에다가 성형하고 나서 올려놓으면은 모양 그대로 나오는 빵인데요. 이 햄버거 빵은 흐름성을 이용한 거예요. 자, 또 배합효상 잉글리시 머핀 같은 경우는 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믹싱은 렛다운 단계까지 오래 하는데, 렛다운 단계라고 하는 거는 100% 넘어서 120%예요. 120%까지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믹싱을 해서 2차 발효 시 온도와 상대 습도를 조금 더 온도를 높게 책정을 하셔야 돼요. 자, 호밀빵입니다. 호밀빵은 일반 빵보다 흡수율이 좋지만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적기 때문에 반죽이 좀 되게 배합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데니시 페스트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크로와상입니다. 크로와상을 다른 말로 데니시 페스트리라고 하는데, 필기 시험을 보실 때 저희가 시험 보실 때 이 데니시 페스트리의 믹싱의 완료점은 픽업 단계를 고르셔야 돼요. 필기 시험 보실 때. 하지만 실기 시험에서는 완료점을 발전 단계 80%로 잡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이 방법은 매번 밀어서 접기를 한 다음에 냉동 휴지를 시키고, 냉동 휴지를 시키면 유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냉장 유지를 시켜야 돼요. 갑자기 냉동을 시키면은 갑자기 굳어지겠죠. 그러면서 밀어 폈을 때 어때요? 갈라진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냉장 유지를 시켜야지만 반죽과 유지의 경도를 같게 하는 거. 반죽하고 안에 있는 기름, 유지 성분이 경도가 같아야지 반죽과 유지가 따로 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데니시 페이지에 그냥 반죽과 유지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밀가루를 뭉쳐서 안에다가 유지를 집어넣어요. 유지를 집어넣고 나면은 요거를 잡아 당겨요. 잡아 당겨서 이렇게 다 꼬집어요. 꼬집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밀어요. 네모나게 밀고 나서 요거를 3배 정도 밀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한 번 접어서 한 번 접는 거예요. 접기 횟수가 한 번.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5번까지 접을 수 있는데요. 보통 그 반죽하고 반죽 사이에다가 유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겹칠 때마다 층의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냥 보통 5번 접기 하시면 405 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데니시 페이지, 자, 그 완제품, 크로와상의 완제품은 껍질이 바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대 습도를 좀 우리가 발효했을 그 습도가 좀 낮죠. 75에서 80% 정도 발효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상대 습도를 낮게 해야 되는 제품이 있어요. 하드롤 바게트 빵도넛이에요. 그래서 2차 발효할 때 상대 습도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습도를 낮게 해야 되는 거 제품이 하드롤 바게트 빵도넛입니다. 자, 하드롤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하드롤은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시면 우리 양식 같은 거 드시잖아요. 돈가스 나오고 함박스텍 나올 때 그 전에 식전에 먹는 빵이 있어요. 보통은 모닝빵하고 그 옆에 조금 딱딱한 빵이 나오거든요. 그 딱딱한 빵을 하드롤이라고 해요. 하드롤은 바게트 빵을 작게 분할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빵을 구울 때는 프랑스 빵처럼 구움 대에 바로 굽는 하스브레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하스브레드가 뭐냐면은 이제 오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오븐을 열면은 이 바닥에다가 그 평철판 말고 그냥 바닥에 밀어 넣어 버려요. 빵 반죽을. 그래서 구움대 위에서 바로 굽기 때문에 하스브레드라고 합니다. 자, 건포도 식빵이에요. 자, 건포도 식빵은 일반 식빵에 밀가루 기준 50%의 건포도를 전처리를 해서 만든 빵을 가리키는 건데요. 건포도 식빵은 다른 빵에 비해서 당분이 많아요. 건포도에 그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설탕량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식빵 틀에 이영지에다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 기름을 0.1에서 0.2% 정도 바르는데 조금 더 많이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건포도에서 설탕이 녹아내려져 갖고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영제를 조금 많이 바르셔야 되고요. 이 이제 최종 단계에서 전처리한 건포도를 넣어서 으깨지지 않게 고루 혼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믹싱을 하고 나면 보통 최종 반죽 100% 믹싱하고 나서 이 건포도를 넣어요. 처음부터 넣게 되면요, 돌리면서 이 건포도가 다 짓이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골고루 섞게끔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포도를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건가? 자, 건포도 식빵이 나오면 실기시험에서 건포도 식빵이 나오면은 일단은 재료를 재시고 다 재시고 난 다음에 건포도를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씻고 나서 건조되어 있는 건포도가 물을 흡수하게끔 하는 조치라고 하시는 조치인데요. 보통 너무 차가운 물 말고 한 27도 정도 되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체에 걸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4시간 정도 방치를 하시면 돼요. 자, 제품 내에서 건포도 쪽이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빵 속이 건조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건포도가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 수분이 건포도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빵 속이 좀 건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건포도가 저희가 먹었을 때 씹는 촉감이 있어요. 그래서 맛과 향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또 건포도가 빵과 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또 물을 흡수시키면
건포도가 처음에 이렇게 딱딱했는데 물이 흡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10% 정도 더 넣는 거예요. 더 넣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을 흡수시키면. 자, 피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 피자의 독특한 향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레가노. 향신료. 왜 이렇게 오래가나? 향신료 이름입니다. 오레가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빵을 다 굽고 나서 시험을 보실 때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자, 완성된 제품의 외관이나 안에, 속의 내부를 평가를 해서 상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제품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부 평가가 나와 있어요. 외부 평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식빵을 보겠습니다. 식빵은 어떤 거예요? 자, 산형이라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산형, 매산자에다가 산. 자, 올라갔는데, 자, 여기에 세위, 삼봉이 균일하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옆에 식빵은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가 있어요. 그 옆에 약간 터짐도 있고요. 찢어짐도 있어요. 자, 터짐은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찢어짐은 슈레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균형, 앞뒤, 좌우 다 대칭적인 거 다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부피는 완제품의 부피로 평가를 하고요. 자, 굽는 것도 전체가 균일하게 구워져야 돼요. 자, 이제 그 오븐에 가면은요, 오븐의 열이요, 골고루지가 않아요. 자, 앞쪽은 뜨거울 수 있고, 뒤쪽은 차가울 수 있고, 옆쪽도 약간 오븐의 그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 30분을 굽는다고 하시면은요,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위치를 바꿔주셔야지만, 오븐에서 균일하게, 전체가 균일하게 구워져 나옵니다. 자, 저희가 굽고 나면 색깔은 황금갈색, 껍질은 두께가 일정하고 너무 질기고 딱딱하지 않아야 하고, 자, 윗면에 터짐성과 찢어짐이 없어야 돼요. 윗면이 터지거나 찢어지면 안 돼요. 자, 어디가 터져야 돼요? 옆면이 터져야 돼요. 옆면이. 윗면은 터짐과 찢어지면 안 돼요. 자, 이제 빵을 만들고 나서는 외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내부적인 평가도 하는데요. 그 갈라도 보시고 먹어도 보시긴 하는데, 그 내부 평가라는 거는 탄력성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실크와 같은 느낌, 안에 기공도 살펴보시는데 균일한 작은 기공과 얇은 기공벽으로 이루어진 길쭉한 기공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속결의 색상은 어떤 색이냐면 크림색을 띤 흰색이 가장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자, 식감 평가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먹었을 때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야 되고, 또 맛 또한 고유한 맛이 나면서 만족스러운 식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니스 페이스트를 만들고 나면은요, 로린 유지 함량이 많은 것이 로린 유지 함량이 적은 것보다는 접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막 올라가요. 부피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감소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빵, 바게트 빵 만들게 되면은, 자, 재료는요,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요. 밀가루, 이스트, 소금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이 재료가 들어가진 않고요. 밀가루, 이스트, 소금물이 들어가고요. 건포도에는 함유된 당의 영향으로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윗불을 좀 약하게 하셔야 되고요. 프랑스 빵에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 첫 번에 공부를 했죠.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껍질에 광택을 주고 또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이 되도록 형성하도록 미리 스팀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속해져 있고요. 자, 피자를 만들어 먹을 때 도우를 굉장히 되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 위에 뭐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가 올라가요. 그러면 수분이 빠지겠죠.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반죽을 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제빵을 할 때는 보통 빵의 종류가 25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만드실 때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해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빵이 잘 나올지, 그리고 또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